일본인들 입에서 솔직하게 이제는 한국을 존경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구출작전에서 보여준 한국의 능력과 일본의 무능력함, 그리고 뒤이어 밝혀진 한국인들의 탈출 비하가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또 한 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무려 수송기 3대와 육상 자위대원 300여 명, 그리고 정부 전용기 1대를 투입하며 대대적인 탈출 작전을 벌였던 일본은 결국 단 한 명의 일본인만 구출하고 결국 아프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일본 언론에서마저 일본 정부를 향해 거센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추후 민항기를 통해서 다시 일본인들과 관계자들을 구출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긴 했지만 오히려 여론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자위대를 투입하고도 단 한 명밖에 구출하지 못해놓고 민항기를 통해서 참 잘도 구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과는 달리 한국이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뚫고 안전하게 모두를 대피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좌절하는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뉴스만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큰 탈 없이 편안하게 아프간에서 한국인들과 협력자들을 구출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과 알려지지 않은 비하들이 밝혀지자 한국 역시 절대 쉽지 않은 작전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인들을 좌절하게 만들 만큼의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의 외교 능력이 알려지면서 일본인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번 아프간 수송작전을 두고 일명 미라클 작전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그 누구보다 비밀리에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이경구 국방부 국방정책 차장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경구 준장은 직접 아프간으로 날아가 미군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미라클 작전에 큰 공을 세운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경구 준장의 말에 의하면 비록 미군이 카불 공항을 관리하고 있긴 했지만 착륙부터 이륙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시간 안에 모든 인원의 수송을 마치고 공항을 떠나야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즉 모든 대피 인원들이 카불 공항에 도착해 있어야지만 탈출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인들과 조력자들을 태운 버스 역시 공항으로 이동 중 탈레반 측 검문에 잡혀버렸고 이동하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경규 준장까지 나서 미군과 긴밀하게 움직이자 미군 대대장이 탈레반 측에 가서 한국 조력자들을 공항으로 보내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결국 탈레반 측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을 태운 버스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 출입을 관리하는 다국적 협력센터 역시 한국 버스가 들어오는 시간을 알려주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주었고, 아프간 곳곳에 있는 미군 저격수들이 한국인들과 조력자들을 태운 버스가 이동하는 경로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며 옹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불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 중부 사령부 역시 한국과 관련된 비행 승인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승인 신청을 받아주었고, 이로 인해 수시로 비행 계획이 바뀌는 와중에서도 신속하게 카불 공항을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본보다 빨리 가서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신뢰와 준장까지 직접 나서서 소통하는 적극성으로 인해 일본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미군뿐만 아니라 각종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조를 얻었고, 한국의 최정예 공군 특수부대로 불리는 공정통제사 요원들까지 현장에 직접 투입되다 보니 아무리 탈레반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만은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반면 일본의 경우 자위대 수송기 투입이 알려지자마자 탈레반 측에서는 자위대 철수를 명령함과 동시에 일본인들의 이동을 바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그저 한국이 일본보다 며칠 빨리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당시 상황은 일본과 별 다를 바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존경과 부러움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 생각했던 일본인들이 이번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어느 것 하나 한국보다 앞선 게 없다고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댓글들을 통해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이제 일본을 욕하기도 지쳤는지 일본에 대한 비난보다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과 부러움의 감정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혐한이 많긴 하지만 신속성이나 협력자 수송의 지원 등 한국의 좋은 점은 본받아야 한다. 지금 일본이 과연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국의 모습을 보면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느껴진다. 솔직하게 존경한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 외에도 수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수송작전 비밀이 알려지자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인명을 우선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최근 한국은 그냥 일본보다 선진국이구나. 굳이 내가 어느 쪽인지를 말하자면 전 반한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과 비교되게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과대평가되고 있는 일본의 현재를 보게 되면 과연 일본이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이야. 일본도 선진국인 만큼 저력을 보여줘서 꼭 수송작전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협상이 서툴기 때문에 한국처럼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파견된 자위대는 이라크 전쟁 때도 후방 지역에서 활동할 뿐이었다. 아프간 마을 곳곳에서 총격전과 자폭 공격이 일어나고 있기에 자위대가 한국처럼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파병도 일본이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치안 유지가 주 임무이고 주둔지도 비교적 평화로운 후방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더 큰 창피는 안 당하지 않을까 하네요.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일본인의 대피를 한국에게 부탁하는 건 어떨까? 일본 정부의 고령화를 생각하면 절대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이것이 군대와 자위대의 차이구나. 그리고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한국처럼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저 부정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한국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들은 꼭 제대로 견습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야. 숫자가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구출자 숫자 말이다. 한국은 대사관에 사람이 남아 버스를 빌렸다. 하지만 그 버스를 한국군이 호위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즉 모든 조건은 일본과 같았다는 거지. 자위대의 역할 제한은 변명에 불과해. 그저 한국을 칭찬하고 일본의 잘못된 점을 비난하면 반일 세력이 되어버린다. 일본의 무능력함은 인정하지 않고 반일 세력으로 몰아넣으면 아직까지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고 있다. 도대체 일본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분명 한국 군대보다 자위대가 아프간에 훨씬 먼저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려면 한 명씩 신분증 대신 도장을 찍어야 하고 팩스도 제대로 보낼 수 없으니 종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늦었겠지. 한국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진행하는 동안 말이야. 이상으로 한국의 아프간 수송작전 비하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